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7장. 다음 날 아침, 다이앤이 눈을 떴을 때 켈리는 벽을 향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벌써 일어났군요? 잘 잤어요? 그녀에게선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러 있을 순 없으니까요. 여전히 무응답이었다. 짜증을 내며 다이앤이 큰 소리로 물었다. 켈리, 내 말 안 들려요? 켈리가 앉은 채로 몸을 돌렸다. 명상 중이에요. 좀 조용히 해줘요. 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관둬요. 당신이 코를 곤다는 거 알아요? 켈리가 벌떡 일어났다. 순간 다이앤은 깜짝 놀랐다. 처음으로 그와 잠자리를 했던 날, 리처드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달링, 당신이 코를 곤다는 거 알아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코를 고는 게 아니라 당신의 코가 기분 좋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어요. 내 귀엔 천사들의 노래로 들렸거든요. 그가 다이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골더군요. 켈리가 말하며 텔레비전을 켰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그녀가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멈췄다. 벤 로버츠가 진행하는 뉴스였다. 벤이에요. 켈리가 흥분된 음성으로 말했다. 벤이 누군데요? 다이앤이 냉담하게 물었다. 벤 로버츠. 뉴스 진행과 토크쇼를 진행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인이에요. 그는 마크의 친구이기도 하죠. 언젠가.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벤 로버츠가 보도하고 있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마피아 보스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살인사건 용의자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앤터니 알티어리가 오늘 아침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들었어요? 알티어리가 죽었대요. 다이앤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다른 세상, 다른 시간의 뉴스로만 여겨질 뿐이었다. 다이앤이 켈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젠 따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이 함께 다니면 눈에 더 잘 띌 거예요. 동감이에요. 우린 키도 같으니까. 켈리가 냉담하게 대꾸했다.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다니면 나도... 다이앤이 아리송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갈라지는 게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그럴듯한 계획인 것 같군요. 켈리, 당신을 만나 무척 흥미로웠어요. 스티븐스 부인. 빨리 체크아웃하러 가요. 다이앤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로비는 체크인하는 많은 여자들과 체크아웃하는 대여섯 명의 투숙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켈리와 다이앤도 줄을 섰다. 거리에 서서 로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해리 플린트의 눈에 두 여자가 들어왔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잘 됐군요. 카발로가 도착했습니까, 플린트 씨? 네, 내가 지시한 대로만 처리해요. 호텔의 양쪽 출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들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난 그들이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해요. 켈리와 다이앤의 차례가 되었다. 접수계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편히 묵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아직 살아있으니 로비 정문으로 향하면서 켈리가 물었다. 어디로 갈 건가요? 스티븐스 부인?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맨해튼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요. 당신은요? 나는 그냥 당신에게서만이라도 벗어나고 싶네요.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죠. 밖으로 나온 두 여자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다. 수상해 보이는 건 없었다. 잘 가요, 스티븐스 부인.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가득 배어 있었다. 잘 가요, 켈리. 켈리가 몸을 왼쪽으로 틀고
모퉁이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다이앤이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 반대편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게 대여섯 걸음을 걸어 나갔을 때 해리 플린트와 빈스 카발로가 각기 다른 쪽 블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카발로의 얼굴엔 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플린트의 입술은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두 남자가 행인들을 헤집으며 두 여자 앞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다이앤과 켈리가 당황해서 서로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이었다. 두 여자가 황급히 호텔 정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문간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들이 빠져나갈 틈은 없었다. 두 남자는 여전히 그들과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다이앤이 미소 지으며 플린트와 카발로를 향해 차례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켈리는 어리둥절했다. 미쳤어요? 다이앤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귀에 가져다 댔다. 우린 지금 호텔 앞에 나와 있어요. 오, 잘 됐군요. 모퉁이를 돌고 있다고요? 그녀가 씩 웃으며 켈리에게 이제 됐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들도 곧 도착할 거예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플린트와 카발로를 흘끔 쳐다보며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아니요, 2명뿐이에요. 다이앤이 잠시 휴대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군요. 그들이 왔다고요? 알았어요. 켈리와 두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이앤이 연석을 내려가 접근해 오는 차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다이앤이 다가오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플린트와 카발로가 걸음을 멈추었다. 다이앤이 손으로 두 남자를 가리켰다. 여기에요. 그녀는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여기에요. 플린트와 카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잽싸게 머리를 굴렸다.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켈리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이앤을 쳐다보았다. 이제 갔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다이앤이 심호흡을 하며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았다. 아무도 아니에요. 배터리는 이미 나가 있었거든요.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8장. 켈리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다이앤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주 잘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빨리 떠올렸어야 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이앤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이젠 어쩔 건가요? 맨해튼을 떠나야죠. 어떡해요? 그들이 기차역의 모든 출입구를 감시하고 있을 텐데. 공항과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렌터카를 빌릴 수도 없을 거예요. 다이앤이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브루클린으로 가면 돼요. 그들은 우리를 찾으러 브루클린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가봐요. 네? 난 당신과 가지 않을 거예요. 다이앤이 뭔가를 말하려다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스티븐스 부인. 그럼 우린 잘 가요. 잘 가요. 켈리는 택시를 잡아타는 다이앤을 바라보았다. 켈리가 머뭇거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낯선 거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택시가 멈췄고 켈리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 다이앤이 문을 열어주자 켈리가 뒷좌석에 올라탔다. 왜 생각을 바꾼 거죠? 브루클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다이앤이 켈리를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어디로 갈까요? 브루클린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브루클린 어디로 가시죠? 일단 그리로 가주세요. 켈리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도착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차에 올라탔을까? 켈리가 스스로를 질책했다. 두 사람은 침묵을 지키며 나란히 앉아 브루클린으로 향했다. 20분 후 그들은 브루클린 다리에 다다를 수 있었다. 우린 호텔을 찾고 있어요. 어느 호텔이 좋은지. 다이앤이 운전사에게 말했다. 좋은 호텔을 찾고 계시나요? 제가 잘 아는 곳이 있는데요. 아담스 호텔이라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담스 호텔은 5층짜리 벽돌 건물로 정문 차양 아래에 현관 안내인이 서 있었다. 택시가 멈춰서자 운전사가 말했다. 여긴 어떻습니까? 아주 좋네요. 켈리는 말이 없었다. 그들이 택시에서 내리자 현관 안내인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 하실 겁니까? 다이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짐은 있습니까? 항공사에서 우리 짐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옷가게가 있나요? 다이앤이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블록 끝부분에 괜찮은 옷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체크인 하시면 구입하신 것들을 방으로 올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빈 방이 있는 게 확실하겠죠? 이 시기엔 빈 방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접수계 직원이 등록부를 내밀었다. 켈리가 서명을 하고 난 후 큰 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브론테. 다이앤이 직원의 표정을 살폈다. 혹시 그 이름을 듣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이앤은 메리 캐세트라고 서명했다. 직원이 등록부를 돌려받았다. 신용카드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네, 우린 아니요. 다이앤이 불쑥 끼어들었다. 켈리가 그녀를 쳐다보다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요? 곧 도착할 거예요. 우린 쇼핑을 좀 하고 올게요. 515호 스위트룸입니다. 직원이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2명의 미모의 여자, 남자도 없이 안 됐군. 의상실은 원뿔골 건물에 있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여성복이 구비되어 있었고 핸드백과 여행 가방이 진열된 가죽 제품 코너도 있었다. 켈리가 상점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운이 좋았네요. 여점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점원이 각자 쇼핑 카트를 하나씩 끌고 있는 두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사라졌다. 저길 봐요. 스타킹도 있어요. 그녀가 5개를 집어들고 카트에 담았다. 다이앤은 정장 코너로 향했다. 팬티 스타킹, 브래지어, 슬립. 그들의 카트는 이내 속옷으로 넘쳐났다. 여점원이 2개의 카트를 끌고 다시 나타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다이앤과 켈리가 새 카트를 부지런히 채우기 시작했다. 켈리가 슬랙스 바지 4벌을 골라 담으며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언제 다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이앤도 슬랙스 바지 몇 벌과 줄무늬 여름용 드레스 1벌을 골라들었다. 그건 안 돼요. 줄무늬는 뚱뚱해 보여요. 다이앤이 드레스를 도로 걸어두려다 켈리를 한번 흘끔 쳐다본 후 여점원에게 건넸다. 이것도 사겠어요. 여점원은 켈리와 다이앤이 카트에 분주히 옷을 주워 담는 모습을 휘둥그레진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이 쇼핑을 끝냈을 때 그들이 구입한 옷은 4개의 여행 가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켈리가 가방을 내려다보며 씩 웃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문제 없겠네요. 그들이 계산대 앞에 다가와 서자 점원이 물었다.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신용... 현금으로 하겠어요.
켈리와 다이앤은 각자의 손가방을 열고 옷값을 지불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현금도 머지않아 바닥나겠군. 켈리가 점원에게 말했다. 우린 아담스 호텔에 묵고 있어요. 이 옷들을 그곳으로. 배달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켈리가 잠시 머뭇거렸다. 샬롯 브론테. 다이앤이 그녀를 돌아보며 재빨리 말했다. 에밀리 브론테. 켈리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맞아요.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여 점원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가 다이앤에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 다이앤의 머리가 핑핑 돌았다. 무슨 이름으로 서명을 했었지? 조지 아오키프, 프리다 칼로, 조안 미첼. 메리 캐세트예요. 켈리가 대신 대답했다. 여점원이 아리송한 얼굴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의상실 옆엔 잡화점이 있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데요? 다이앤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쇼핑을 시작했다. 마스카라, 블러쉬, 칫솔, 치약, 탐폰과 팬티 라이너, 립스틱, 머리핀, 파우더. 다이앤과 켈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4개의 여행 가방은 벌써 배달되어 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켈리가 가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느 것이 내 것인지 알 길이 없네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일주일 이상은 머물러야 할 테니 일단 옷장에 처박아두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들은 드레스와 슬랙스를 옷걸이에 걸고 속옷을 서랍에 넣었다. 세면 도구들은 욕실로 가져갔다. 여행 가방이 텅 비고 옷 정리가 끝나자 다이앤이 구두와 드레스를 벗고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너무 아늑하네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침대에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식사 후엔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거고요. 절대 방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복을 차려입은 온화하게 생긴 객실 담당 여종업원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새 타월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 분 후 그녀는 욕실에서 나왔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마워요. 켈리가 방을 나서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다이앤은 침대 옆에 놓인 호텔 사보를 집어들고 보기 시작했다. 이 호텔이 언제 지어진 줄 알아요? 옷 입어요. 여길 떠나야겠어요. 이 호텔은 어서 옷 입어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다이앤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농담이겠죠? 아니요.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다이앤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거란 말이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녀의 공포엔 전염성이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녀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켈리, 이해할 수 없군요. 만약 제발 부탁이에요, 다이앤. 다이앤은 그녀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이 켈리의 다급한 음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켈리가 자신을 처음으로 다이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알았어요. 다이앤이 일어났다. 옷을 챙긴 후에 안 돼요. 그냥 두고 가야 해요. 다이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켈리를 쳐다보았다. 다 두고 가자고요? 방금 전에 산 것들인데. 서둘러요. 어서요. 그러죠. 다이앤이 마지못해 옷을 챙겨 입으며 생각했다. 그녀의 직감이 맞길 바라야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간 빨리 해요.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다. 다이앤이 허둥지둥 옷을 걸쳐 입었다. 어서요. 그들이 손가방을 들고 황급히 호텔방을 나왔다. 나도 그녀만큼이나 미친 게 틀림없어.
다이앤이 씩씩거렸다. 그들이 로비에 다다랐을 때 다이앤은 자신이 켈리를 따라잡으려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디로 가는지라도 말해줘요. 밖으로 나온 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호텔 맞은편에 공원이 있어요. 어디든 가서 좀 앉아야겠어요. 화가 잔뜩 난 다이앤이 켈리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벤치를 찾아 앉았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때였다. 호텔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다이앤과 켈리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있었던 스위트룸의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다. 다이앤의 얼굴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저건 폭탄이잖아요. 겁에 질린 그녀의 음성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도 우리 방에. 그녀가 켈리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종업원. 다이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어땠는데요? 호텔의 객실 담당 여종업원이 300달러짜리 마놀로 블라니 구두를 신고 있으면 한번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켈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다이앤이 잠시 호흡곤란 증세에 시달렸다. 그들이 어떻게 우릴 찾아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잊지 말아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테너 킹즐리가 뭔가를 주진 않았나요? 켈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동시에 뭔가를 떠올렸다. 명함! 그들이 손가방을 열고 테너 킨즐리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꺼내들었다. 다이앤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리려 했지만 명함은 구부러지지도 않았다. 안에 칩 따위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녀가 분통해하며 말했다. 켈리도 명함을 구부려 보았다. 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우리의 위치를 알아냈던 거예요. 다이앤이 켈리의 명함을 낚아채 들고 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더 이상은 우릴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다이앤이 2장의 명함을 차도에 휙 던져버렸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명함은 차와 트럭에 깔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켈리가 일어났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다이앤. 그들이 우릴 추적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거예요. 이제야 파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죠. 조심해요. 당신도요? 다이앤이 잠시 머뭇거렸다. 켈리, 고마워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게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켈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당신의 그림에 대해 내가 했던 말 기억하죠? 네. 사실 너무 좋았어요. 당신은 훌륭한 화가예요. 다이앤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나 역시 그동안 당신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다이앤. 네. 난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지 않았어요. 다이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이앤이 온화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도요. 그들은 일어나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구의 입에서도 작별 인사가 선뜻 나오지 않았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땐 내 휴대폰으로 연락해요. 번호를 적어줄게요. 다이앤이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이건 내 번호예요. 켈리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잘 가요. 다이앤이 망설이다 말했다. 네, 잘 가요, 켈리. 다이앤이 멀어져 가는 켈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을 흔들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켈리가 시야에서 벗어나자 다이앤이 폭발로 검게 그을린 스위트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9장. 캐시 오도네즈가 테너 킹즐리의 사무실로 들어와 조간신문을 건네며 말했다. 또 시작이네요. 지면엔 온통 큰 글씨의 헤드라인 투성이었다. 안개로 덮인 독일 대도시들, 스위스의 모든 공항, 안개로 마비, 로마에서 안개로 사망자 수 급등. 이것들도 반 루벤 의원님께 보낼까요? 그래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캐시가 빠른 걸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갔다. 테너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쯤이면 폭발했겠지? 이제 그년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 비서의 음성이 인터콤에서 흘러나왔다. 킹즐리 씨, 반 루벤 의원님 전화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연결해줘요. 테너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테너 킹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킹즐리 씨. 반 루벤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보좌관들과 함께 KIG 본사 근처를 지날 일이 있는데 잠시 들러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의원님이 오시면 제가 직접 회사 곳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테너가 무척 반가워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테너가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몇 분 후에 손님이 오실 겁니다. 날 찾는 전화는 연결하지 말아요. 그는 몇 주 전에 신문에서 봤던 부고를 떠올렸다. 반 루벤 의원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애도의 말을 준비해 놔야겠어. 15분 후 반 루벤 의원과 2명의 매력적인 젊은 보좌관 2명이 도착했다. 테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반 루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코린 머피와 캐롤리 트로스트는 본 적 있죠? 테너가 미소 지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시선을 의원에게로 돌렸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다고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반 루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는 꽤 오랫동안 병마와 싸웠죠. 그러다가 몇 주 전에 그녀가 애써 미소 지었다. 참, 제게 보내주신 지구 온난화 정보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사를 구경했으면 하는데요. 물론이죠. 어떤 견학을 원하십니까? 5일 코스, 4일 코스, 그리고 1시간 반 코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코린 머피가 살짝 미소 지었다. 5일 코스를 택하고 싶지만 반 루벤 의원이 끼어들었다. 그냥 1시간 반 코스면 될 것 같네요. 그러시죠. KIG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KIG는 1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코린 머피와 캐롤리 트로스트가 새삼 놀랐다. 이 건물에만 5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중역들과 연구원들은 다른 건물에서 일하고 있죠. 이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구원들의 지능 지수는 160 이상입니다. 코린 머피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모두 천재들이군요. 반 루벤 의원이 그녀를 살짝 흘겨보았다. 절 따라오시죠. 의원과 머피와 트로스트가 테너를 따라 옆 건물로 들어섰다. 그가 난해해 보이는 장비들이 꽉꽉 들어찬 방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다. 반 루벤 의원이 신기하게 생긴 장비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이건 뭔가요? 그건 음성 분광기입니다, 의원님. 사람의 음성을 성문으로 변환시켜주죠. 이 기계로 수천 개의 각기 다른 음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트로스트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우린 대번에 그 음성을 인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음성 패턴이 우리 뇌 속의 회로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이 기계를 프로그램했습니다. 전자 필터로 걸러진 특정 주파수대를 녹음해 그 음성의 독특한 특징만을 모아두는 거죠. 견학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크기의 장비부터 아주 작은 전자 현미경과 화학 실험실까지
KIG의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알쏭달쏭한 기호가 빽빽이 적힌 칠판이 놓인 방. 많은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실험실. 그리고 한 연구원이 홀로 난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있는 사무실까지도. 그들이 문에 이중 자물쇠가 채워진 빨간 벽돌 건물을 지나쳐갔다. 저 안엔 뭐가 있죠? 정부가 의뢰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곳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견학은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테너가 세 여자를 이끌고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어떠셨나요? 반 루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코링 머피가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테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너무 좋았어요. 캐롤리 트로스트가 흥분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테너가 반 루벤 의원을 돌아보았다. 참, 저와 말씀 나누셨던 환경 문제를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해 보셨습니까? 의원은 막연하게 대답했다.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이건 추측 게임이 아니에요, 킹즐리 씨. 좀 더 토론이 있어야 할 겁니다. 결정이 나면 알려드리죠. 테너가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러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 뒤로 문이 잠기자 캐시 오도네즈의 음성이 인터콤에서 흘러나왔다. 킹즐리 씨, 세이다 헤르난데즈가 전화했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지만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세이다 헤르난데즈는 폭탄을 놓고 나오라고 그가 아담스 호텔로 보낸 여자였다. 1번 라인입니다. 테너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잘 끝났나요, 세이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킹즐리 씨. 그녀가 겁에 질린 음성으로 말했다.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순간 테너의 몸이 빳빳하게 굳어졌다. 그들이 어쨌다고? 폭발 직전에 호텔을 나왔답니다. 사원이 로비를 나서는 그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테너는 수화기를 부술듯이 내려놓았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플린트와 카발로를 들여보내. 1분 후 해리 플린트와 빈스 카발로가 테너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테너가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년들이 또 도망쳤어. 더 이상 실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알아듣겠어? 그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줄 테니 가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알겠나? 플린트와 카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네. 테너가 버튼을 눌러 전자지도를 열었다. 내가 준 명함만 있으면 그들을 찾는 건 아주 쉽지. 그들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깜빡이는 점에 집중했다. 테너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지도 위의 점은 움직이지 않았다. 테너는 이를 갈았다. 그들이 명함을 버렸군. 테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플린트와 카발로를 돌아보았다. 오늘 안에 그들을 죽여버려. 플린트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테너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테너가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그깟 여자들에게 당할 것 같아? 그들이 휴대폰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릴 벗어날 수 없어. 휴대폰 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플린트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테너는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가 한동안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지금쯤이면 각자 도망쳤을 거야. 그가 또 다른 스위치를 눌렀다. 먼저 다이앤 스티븐스를 찾아야지. 테너가 번호를 입력했다. 지도 위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맨해튼의 거리에 서서히 초점이 맞춰졌다. 호텔과 상점과 쇼핑몰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점이 모든 것을 파는 가게라는 간판이 걸린 상점 앞에서 멈췄다. 다이앤 스티븐스는 쇼핑몰에 있어. 테너가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켈리 해리스의 위치를 알아볼까? 테너가 같은 절차를 반복했다. 빨간색 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맨해튼의 또 다른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 남자의 시선이 화면 위로 떠오르는 옷가게, 레스토랑, 약국, 그리고 버스 터미널에 차례로 집중됐다. 두 번째 점이 갑자기 활짝 열린 공간의 커다란 건물 앞에서 멈췄다. 켈리 해리스는 버스 터미널에 있어. 테너가 진지하게 말했다. 두 사람을 최대한 빨리 잡아. 어떻게 하죠? 그들은 서로 정반대편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착하면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일 텐데요. 테너가 몸을 획 돌렸다. 날 따라와. 그가 옆 사무실로 향했고 플린트와 카발로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들어온 사무실엔 모니터, 컴퓨터, 그리고 다양한 색의 전자 키보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선반엔 작고 땅딸막한 기계와 여러 장의 CD, 그리고 DVD가 놓여 있었다. 테너가 선반 앞으로 다가가 다이앤 스티븐스라는 라벨이 붙은 디스크를 기계에 집어넣었다. 그가 두 남자에게 설명했다. 이건 음성 합성기야. 스티븐스 부인과 해리스 부인의 음성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그들의 음성 패턴도 분석해두었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음성을 그들의 것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지. 테너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켈리 해리스의 음성이었다. 켈리, 응답해 주었군요. 분명 테너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은 다이앤 스티븐의 음성이었다. 다이앤, 타이밍 한번 절묘하군요. 막 이곳을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플린트와 카발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켈리? 시카고로 갈 거예요. 오헤어 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에요. 켈리, 지금 떠나면 안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냈거든요. 누가 우리 남편들을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알아냈어요. 오, 맙소사! 어떻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고요. 다이앤, 아주 잘 됐네요. 증거는 4개 있어요. 지금 델몬트 호텔 펜트하우스 AO에 와 있어요. FBI를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잠깐만요. 나도 마크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마무리 짓고 싶어요. 플린트와 카발로는 흥미로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다. 시카고행 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아련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갈게요, 다이앤. 델몬트 호텔이라고 했죠? 네, 86번가에 있어요. 펜트하우스 AO예요. 지금 갈게요. 이따 봐요. 전화가 끊어졌다. 테너가 플린트와 카발로를 돌아보았다. 문제의 반이 해결됐군. 이제 나머지 반만 해결하면 돼. 플린트와 카발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너가 켈리 해리스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디스크를 음성 합성기에 집어넣었다. 테너가 스위치를 누르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엔 다이앤의 음성이 응답했다. 여보세요? 테너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켈리의 목소리였다. 다이앤! 켈리,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누가 우리 남편들을 죽였는지, 그리고 왜 죽였는지 알아냈어요. 네? 누가... 전화상으론 말하기 곤란해요, 다이앤. 난 지금 86번가에 있는 델몬트 호텔에 와 있어요. 펜트하우스 AO예요. 이리로 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갈게요. 알았어요, 다이앤. 기다리고 있을게요.
테너가 전화를 끊고 플린트를 돌아보았다. 가서 기다리도록 해. 그가 플린트에게 열쇠를 쥐어주었다. 이건 펜트하우스 A호 열쇠야. 우리 회사 전용 스위트룸이지. 지금 가서 그들을 기다려. 그리고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처치해버려. 시체는 내가 처리하겠다. 카발로와 테너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가는 플린트를 지켜보았다. 전 뭘 할까요, 킹즐리 씨? 세이다 헤르난데즈를 처치하도록 해. 펜트하우스 A호에서 두 여자를 기다리는 플린트는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는 테너가 실수한 부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난 달라. 플린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총을 뽑아들고 총구에 소음기를 부착했다. 이젠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택시를 타고 델몬트 호텔로 향하는 켈리 해리스는 다이앤이 들려준 좋은 소식에 잔뜩 흥분했다. 호텔까진 6블록이 남아 있었다. 누가 우리 남편들을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알아냈어요.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고요? 마크, 내가 당신의 복수를 확실히 해줄게요. 다이앤은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악몽은 끝날 것이었다. 어떻게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켈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알아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다고 했다. 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리처드.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택시 운전사가 말했다. 다 왔습니다. 델몬트 호텔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